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 넘버 5. 오늘은 이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읽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프랑스의 사진작가죠. 까르띠에 브레송의 1952년 그 사진집 이름이 이제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또 카메라에서 보는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의미는 렌즈가 맺는 상 있죠? 이 상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상은. 그런데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형태와 표정과 내용의 조화에 도달한 그 절정의 순간, 그때 그 순간, 그 절정의 순간을 우리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삶은 전투다. 나는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만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보통 사람들,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에 쪼달리기도 하고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관계에 마음고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깨달음과 부동산에 대한 깨달음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달라지게 됨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론은 습관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한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또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또 달라지는 그 순간, 그러한 순간을 저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은 언제일까?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제3 한강교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물론 이건 제가 어렸을 때의 노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저도 나이를 먹고 아버지처럼 이런 노래를 간혹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럼 제3 한강교가 어떤 다리냐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남대교죠.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 강남구 신사동을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가 바로 제3 한강교, 즉 한남대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이렇게 다리가 연결된과 동시에 이러한 다리는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제3 한강교, 즉 한남대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요 일대의 땅값이 요 일대 땅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할 때 흔히 말죽거리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말죽거리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요 동네를 말죽거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말을 이곳에서 손질을 하고 말죽을 쑤어 먹었기 때문에 유래된 요 동네 이름 말죽거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죽거리가 제3 한강교 즉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평당 200원, 300원 300원짜리 땅이었죠. 그런데 제3 한강교가 만들어짐으로써 한 달 사이에 요 한 평당 300원짜리가 600원, 700원, 800원, 1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20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몇 달 만에 땅값이 거의 10배로 뛴 이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면 말죽거리 급등사가 발생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까지 그 고속도로의 길이는 416km죠. 너비가 22.4m가 되고 왕복 4차선 내지는 8차선 되는 요 도로입니다.
1968년 2월 1일 날 착공을 시작해서 1970년 7월 7일 전 구간 왕복 4차선으로 이렇게 개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면 경부고속도로는 돈의 라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모든 돈들은 바로 경부선 라인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신도시들은 대박이고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지 않는 그런 신도시는 좀 발전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부선 라인을 끼고 있는 신도시 판교를 보십시오. 분당을 보십시오.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지 않는 그런 신도시를 놓고 본다면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만큼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서울 지하철입니다. 서울역과 이 청량리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종로선이 1974년 8월 15일 날 개통이 되었죠. 1972년 4월 12일 착공이 시작하여 만 3년 4개월 만에 개통되는 이 종로선은요, 총 연장이 10.31km라는 거죠. 이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그 당시 돈으로 330억 원이고요. 투입된 연 인원수만 해도 280만 명에 달하는 대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서울 지하철, 요게 결정적 순간이죠. 요 주변의 땅값이 어떻게 됐나요? 청량리가 됐든 서울역이 됐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하철이 뚫리는 순간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호선이 어디까지 뚫린다, 연장된다. 또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된다, 뭐한다. 돈의 모든 뿌리는 다 지하철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하철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의 지하철이 수도권으로, 신도시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또한 서울 지하철의 연장,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88 서울올림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선장을 이루어냈죠. 이른바 삼저 호황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저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유가, 즉 기름값이 싸다는 거예요. 저금리, 금리가 싸다는 거죠. 그리고 저달러, 달러가 싸다는 거죠. 그래서 삼저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자동차, 산업용 전자 등 이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에 발전한 시기, 그러한 시기에다가 88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올림픽까지 열리게 되자 이제 부동산 가격 또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 이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 땅값이 몇 배가 뛰었다. 자고 일어나니 아파트 가격이 얼마큼 올랐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 요 시기가 바로 88 올림픽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부동산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1975년 땅값을 100으로 했을 때 1980년에는 328, 즉 3.2배가 올랐고요. 1988년도에는 8.4배나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집값 또한 마찬가지죠. 1975년 100으로 잡는다면 1980년에는 354, 1985년에는 394, 또 1988년도에는 466, 즉 집값은 4.7배나 올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은 2.9배가 올랐는데 물가는 3.5배가 올랐고 집값은 4.7배가 올랐고 땅값은 무려 8.3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부동산의 폭등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 순간 다섯 번째로 본다면 1997년도 IMF가 되겠죠. 1997년도 하반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죠.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들 실생활에 바로 접목이 되었죠. 또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대출금리가 또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요 당시 대출금리 20%대에 육박되지 않습니까? 환율은 1달러당 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급속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 당시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냥 부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완전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1제곱미터 미성 1차 아파트인데요. 1997년 5월 달에는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보시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 하반기에 IMF가 터졌고요. 1998년도 5월 달에 매매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2억 8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하락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죠. 매매 금액은 3천 내지 4천만 원에 하락했는데 전세 금액은 1997년도 5월 달에 1억 5천만 원에서 1998년 5월 달에는 전세 금액 상한가가 8천만 원이라는 거죠. 즉 전세 금액은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여기 표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97년도 맨 밑에 보시면 2억 8천에서 IMF가 터진 이후 1998년 5월 달은 2억 4천, 그리고 2억 6천, 그리고 2000년도 2억 9천, 2002년도 4억, 2003년도 6억, 2004년도 8억, 2006년도 10억, 2008년도 12억 5천, 2010년도 14억 5천, 현재는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이처럼 1997년 이후 1998년도에는 급락을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 때 남들은 다 팔 때, 요때 부동산을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산 부동산을 안 팔았다면 지금은 다 부자가 돼 있겠죠. 그렇지가 않나요? 다시 한번 종합 한번 해드리면 부동산의 결정적 순간은 제3한강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88 올림픽, 또 1997년 외환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8년도에도 위기가 있었죠. 그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도의 여파가 더 막대했다,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997년하고 2008년도는 똑같은 외환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부동산의 결정적 순간 5가지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즉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라고 하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거죠. 즉 제3한강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88 올림픽,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1997년도 하반기에 외환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눈 뜬 자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즉 제3한강교로 인해서 말죽거리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는 지역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면 88 올림픽이 하기 전과 또 하고 나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다면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눈을 뜬 자는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현재를 놓고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1954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먼저 보라색으로 된 이 네모난 박스를 보면 199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6에서 10%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녹색 박스를 보시면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 내지 6%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2010년대에는 3%대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1990년대 경제 성장률, 2000년대 경제 성장률, 그리고 2010년대 경제 성장률이 점차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대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즉, 예측을 하게 된다면 1%에서 2%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놓여 있는데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기는 곧 기회다. 뭐 돈 벌기 좋은 시기가 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근거가 없이 그냥 과거에 요래요래했으니 앞으로 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요. 취업률도 좋았습니다. 소비자 물가까지 덩달아서 상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그때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부흥하고 국가적으로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잘 살고 있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도 올라가는 거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고 국민소득도 증가되는 거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여러분 이 표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장기 불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부동산만큼은 무조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뭐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옛날에는 뭐 토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면 지방이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대도시가 됐든 광역시가 됐든 서울특별시가 됐든 다 올랐다면 지금 시대는 오르는 거는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시장이 도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말은 참 좋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변화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명심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말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이상까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 5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보는 점에서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재 내가 무엇을 바라다보고 있으며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한 현재 내가 어떤 수준의 부동산의 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 부자로 가는 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너무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또 부동산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실 필요성도 좀 있겠죠.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다르듯이요.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또 너무나 다른 현상들이 또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잘 살아남은 자, 또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자는 오직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간 스승한테 배우고 본인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렇게 하여 어느 한순간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눈이 떠지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